소리 잘 들려요? 네. 오늘 또 제가 책을 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지석TV의 디테일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책을 한번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띠로리. 이게 보니까 벌써 1년이 됐더라고요. 지금이 6월이니까 제가 이 책을 저희 작가님들과 같이 작업을 해서 출간한 게 딱 1년이 됐더라고요. 이 책을 또 이건 비하인드예요. 작가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 제가 이 책 원고를 쓸 때 3일 만에 썼어요.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데드라인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원고는 빨리 나왔어야 됐고 우리만의 어떤 데드라인이 있었던 거고, 원고를 딱 쓴 다음에 이걸 수정을 해야 되고 같이 또 결이 맞춰져야 되는 거고, 이게 파트별로 막 이렇게 섞여 있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작업이 엄청 저는 힘들었어요. 같이 있으신 다른 네 분은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책을 다시 1장부터 해서 마지막 장까지 읽어보고 혹시 뭐 내용이 이상한 게 없는지 원래 이렇게 표현하려고 했던 게 맞는 건지 이제 확인하고 이런 작업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썼던 파트는 제가 잘 알 것 같으니까 더 신경 써서 보긴 했죠. 이게 제대로 됐나? 다른 작가님들이 쓰신 거는 제가 다 차마 뭐 바꾸고 이럴 순 없고, 근데 그때 쓸 때 얼마나 힘들었냐면 교정할 때 너무 힘들었던 게, 어떨 때는 제가 놀랬어요. 내가 이렇게 글을 잘 쓴다고? 교정하고 이러면서 다시 보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썼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내가 이렇게 글을 잘 쓰나 싶을 정도로 막 감탄스러울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또 한 번 다시 보고, 그다음에 내서 다시 또 리딩 해주시는 저희 수장님이 다 한 번씩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최종적으로 뭐 최종이라고 하지만 계속 최종 막 이러잖아요. 그 작업을 반복하면서 또 어느 날은 봤는데 너무 못 쓴 거예요. 그냥 같은 글이고 내가 저번에 이렇게 잘 썼나 하고 감탄했었던 그 글인데 왠지 낯설게 느껴진달까? 그래서 진짜 와, 이거 너무 창피하다. 내가 이렇게 썼다고? 이거를 어떻게 내보내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엔 진짜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이 원고가. 교정한다고 보기는 봤지만 그때는 막 정말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봤었거든요. 그랬는데 실제로 이렇게 딱 표지까지 다 작업이 돼가지고 책이 나왔잖아요. 그렇게 지내오다가 제가 또 요즘에 다른 책을 또 하나 쓰고 있는 게 있는데, 이번에 혼자 오로지 저만의 어떤 이야기를 좀 담아보려고 쓰고 있는데, 그러다가 좀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썼었는지 참고 좀 해볼까 해서 한번 펼쳐봤어요. 역시나 제가 썼던 파트 위주로. 그래서 이렇게 막 보기 시작했는데 이거 생각보다 되게 도움되는 내용 많은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풀지 않았지? 하는 그런 생각도 또 들고, 이거 되게 보석 같은 내용인데 세상에 좀 더 알려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또 이참에 마케팅 얘기를 하면서 책도 한번 다시 얘기해보면 어떨까? 이러면서 책도 마케팅 하고요. 그쵸? 그래서 아직 혹시 구매를 안 하신 분들 계시면 바로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셔도 전 좋아요. 자신 있어요. 제가 이 책을 같이 쓰겠다고 결정을 하는데도 아주 큰 영향을 끼쳤던 게 뭐가 있냐면, 이미 다른 네 분이 쓰셨던 파트들이 좀 있잖아요. 그 일부를 막 읽어보는데 너무너무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공감할 만한 이야기들로 되게 실질적인 얘기들로 이루어진 그런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의 내용이면 여태까지 그 학원 관련해서 출간된 책들 중에는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이 정도로 실무에 맞춰져 있는 거라면 나는 같이 하고 싶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영광스럽게도 또 만장일치로 합격해가지고 제가 같이 쓰게 된 책입니다. 그래서 갖고 계시면 다시 꺼내보시면서 어떤 파트들을 제가 어떤 생각으로, 의도로 썼는지 같이 들어보시면 또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책 읽는 것보다도. 그래서 저는 일단 오늘은 마케팅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어서 굳이 마케팅 파트로 가고 싶은데, 이거는 책을 구매하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페이지 수도 꼭 굳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168페이지예요. 제목, 없으신 분들을 위한 제목, 학원 브랜딩 베이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케팅 얘기를 할 건데 브랜딩 얘기도 하고, 이게 어쩌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은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소개했던 부분이 뭐가 있냐면, 생각보다 학원들이 이 로고 보여지는 것에 신경을 많이 안 쓰시기 때문에 전 여기 신경 쓰셨으면 좋겠다. 정체돼 있는 학원들 중에 왜 정체돼 있지 하면 보니까 이런 시각적인 거에 신경 안 썼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베이직, 정말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일단 로고, 색상, 서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 한번 다시 리마인드 꼭 드릴게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가맹하고 계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개인 학원 운영하고 계시면 이 디자인적 이 비주얼이죠. 그러한 요소는 내가 했을 때 아무래도 전문가가 하는 것보다는 훨씬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거 너무 믿지 마시고 그냥 내가 했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이러지 마시고 제발 전문가한테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오늘 마케팅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173쪽에 있어요. 학원 마케팅 프로세스라고 돼 있거든요. 학원 마케팅 프로세스, 사실 마케팅이 너무 어려워요. 그쵸? 어렵지 않나요? 마케팅? 말도 너무 어렵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듣기가 되게 많이 듣죠. 블로그 마케팅, 뭐 온라인 마케팅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감성 마케팅 요즘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게 어디다 그냥 갖다 붙이기만 하면 다 마케팅이 되나 봐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만 잠깐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은 이거 좀 쉬워질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마케팅이라는 게 너무 흔히들 말하는 그 마케팅이라고 했을 때는 저는 와닿은 게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심정이었어요. 심지어 저는 잡지사에서 마케팅을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학원을 운영하면서 마케팅을 한다? 이랬을 때는 마치 뭐 정말 그 덩어리가 된 것처럼 야 이거 마케팅 내가 어디서 해봤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다. 왜냐면 너무 달라요. 이 현장에서의 마케팅 너무 달라요. 이 이론적인 거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죠.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가 뭔지 일단은 설명되어 있는 거 읽어보는 거 좋은데 뭐 필립 포틀러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쓴 책들도 있었고 뭐 대학교에서 교재로 쓴다라는 경영학 수업을 하면서 그런 책들도 찾아서 읽어보기도 하고 중요한 거는 그래 이거를 어떻게 내 학원에 맞춰서 받아들여서 적용을 해볼 것인가 실행할 것인가 이거였거든요. 제가 그중에 어떻게 드려야 되겠다라고 이걸 보게 된 어떤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 마케팅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반적인 어떤 마케팅 프로세스. 근데 그 첫 단계가 뭐냐면 우리 흔히 말하는 시장 조사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우리가 시장 조사를 한다 그러면 뭐 아파트 단지 수가 얼마나 있고 몇 세대가 살고 있고 그 근처에 있는 학교들이 얼마나 있으며 학교별로 이제 재학생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상권을 봐야 되니까 학원가냐 아니냐 뭐 학원가라고 하면 그 안에 어떤 학원들이 있느냐 이런 거를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는 제가 어딘가 내가 학원을 낸다고 했을 때 그 근처에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에 있는 재학생 수 의 10%만 데리고 오면 성공한다 뭐 이런 공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되게 그런 거를 시장 조사라 생각하고 처음에 했던 거예요. 야 여기에 이 동네에 애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그 중에서 10% 우리가 못 데리고 오겠어? 이러한 접근으로 했던 거죠. 근데 이거는 마케팅이 아니에요. 이거는 조사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처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나도 좀 나의 상황에 맞게 풀어봐야겠다 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첫 단계에서 시장 조사라고 하는 걸 할 때 너무 단순하게 학생 수만 보면 안 된다. 저는 강사, 풀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이 수업을 이 동네에서 할 건데 그래 학생도 있어. 사실 이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개원하신 분들일 거란 말이죠. 준비하는 단계보다는 개원을 이미 해버렸는데 배워서 뭐 학생 수가 어떻고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기서 잘 해버려야지. 그거밖에 없어요. 버텨야 돼. 근데 정말 따져봐야 되는 건 따로 있었는데 강사 수급을 할 수 있느냐? 제가 실제로 운영하면서 정말 힘들다라고 느꼈던 거, 부딪혔던 건 오히려 이거였어요. 애들은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이러한 유형의 수업을 내가 원하는 이 방식대로 해줄 강사가 없구나. 지역적인 특성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는 학원가에서 했었는데 강사야 많아요. 풀 자체 그냥 전국에 있는 어떤 풀을 보면 굉장히 많은데 저희는 정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게 경기도에 거주하시면서 그러니까 출퇴근하실 수 있는 분이면서 어학을 해야 되는데 대형 학원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동네 작은 코딱지만한 공간에서 하는 시작한 학원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올 사람이 누가 있지? 이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뭐 누구든 좀 진입장벽이 낮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한다면 좀 더 나았을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영어 학원인데 이중 언어자 선생님들을 모셔와야 됐기 때문에 그런 수업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시장 조사도 제대로 안 돼 있어.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연 거예요. 그냥 이 단계에 학생 수만 따져볼 게 아니었다.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세대 수가 뭐 얼마나 있고 이것보다도 내가 실제로 운영할 수 있나? 그러려면 강사들도 있어야 될 텐데 강사가 있는 지역인가? 올 수 있는 지역인가? 아니면 여기에 이미 거주하고 계신 그런 분들이 충분히 소화해낼 만한 그런 수업을 나는 여기서 구상을 했나?
뭐 이런 것까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그 수업 다 갈아엎었어요. 이거를 해낼 수 있는 강사가 일단 없다라고 판단이 됐고, 그래서 이중 언어자가 아니어도 가르칠 수 있는 수업으로 하려고 바꾸다 보니까 1년 만에 갈아엎었다는 이런 새드 스토리. 그다음에 두 번째 그 프로세스가 뭐가 있냐면, 이미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 세대수가 얼마나 있고 이런 것까지는 파악했단 말이죠. 근데 두 번째는 그러면 좀 더 좁혀야 돼요. 그래서 STP 전략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단계에서 뭘 하는 거냐면 세그먼테이션이라고 하죠. 세그먼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이렇게 해서 STP 약자 이게 설계를 하는데, 그게 우리의 고객이 누군지를 구체화시키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학년의 아이들을 우리 가르칠 것인지, 이건 학부모의 연령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대상인 거죠. 대상 학년은 얼마나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런 수업을 제공을 할 건데, 와서 등록할 그 아이들의 부모님은 어떠한 교육에 대한 학구열을 갖고 있고, 얼마나 뭐 관심이 있으며, 본인들은 어느 정도의 뭐 학벌이라고 할게요. 그런 커리어 아니면 백그라운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것도 뭐 통계청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자료가 있긴 한데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미 운영을 시작한 상태에서 이걸 하기에는 참 어려운데 일일이 여쭤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테나를 약간 이렇게 세워놓고 키고 있고, 알아보려고 하긴 해야 된다. 아이들 통해서도 알 수도 있고, 어머님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알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학원을 처음에 시작한다고 했을 때 1단계 했어요. 심지어 그 남편이랑 같이 이거 찾아보니까, 알아보니까 개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클릭 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 지나갈 때마다 몇 명 지나간지 체크한다고 이러고 있었어요. 이거까지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대해서 알아볼 건 알아봤는데 1단계는 잘했어요. 근데 그 다음은 뭐 해야 됐다? STP, 세그먼테이션 먼저 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지점에서 할 것인지, 타겟팅을 누구를 할 것이고, 그래서 포지션 어떻게 잡자 해야 되는데, 이걸 건너뛰고 뭘 했냐? 3단계부터 했더라고요, 제가. 3단계가 뭐냐면요, 마케팅 프로그램 개발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어떤 제품을 팔 건지, 가격을 얼마에 책정할 것인지, 어떻게 유통시키고 판매 촉진할 건지, 이런 전략을 세우는 게 3단계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저는 이미 개원할 때, 개원하기 전에 이미 준비되어 있었지만, 개원할 때부터 어떠한 제품을 팔 거다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수업부터 다 정해놓고, 난 이런 수업 할 거야. 가격은 이 정도로 받을 거고, 그래야 내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홍보할 건지 막 정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여기서부터 거의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수업을 할 건지를 내가 정해놓고 들어가면 안 됐고, 여기 상황에 맞췄어야 된다. 일례로 저는 그 동네에서 어학을 한다는 게 이 개인으로서는 참 사실 힘든 거였어요. 하면 안 됐어. 할 거면 꼼꼼하게 관리까지 잘 해주는, 2010년대 초반이니까 그때면 관리에 신경 써주는 입시형에, 그러니까 내신을 해주는, 아니면 수능을 한다든지 이랬어야지 좀 덜 힘들게 했을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힘들 수밖에 없었겠구나. 내가 그렇게 마케팅을 안 했으니까. 이게 마케팅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론적으로 그냥 마케팅 프로세스가 뭐 1, 2, 3, 4단계 이렇대 하는 것 같지만, 잘 들여다보면 실제로 나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거는 순서가 바뀌어서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떤 기업 가치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는데, 보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수강료 받는 거죠. 돈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다 좋아요. 근데 어쨌든 두 단계, 가운데 있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가 바뀌어 있는 바람에 굉장한 그 힘든 시기를 거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제가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개원할 때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거를 코로나 때 겪었어요. 요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바뀐 거죠. 고객이 바뀐 거죠. 바뀌었다라는 걸 딱 느낀 순간부터 다시 펼쳐보고 생각을 했던 게 뭐였냐면, 오케이, 시장 조사를 다시 하는 건 아닌데 지금 바뀌었잖아. 고객이 바뀌었잖아. 그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였구나. 그래서 이 프로세스 다시 본 거예요. 그래서 1, 2, 3, 4단계 중에서 1단계는 아니고요, 2단계부터 다시.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고, 제가 코로나 터졌을 때면 벌써 운영한 지 6, 7년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6, 7년, 그쵸? 근데 그때쯤이면 저희도 이미 알릴 거 다 알렸고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서 운영을 다 하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아무리 홍보를 더 하고 우리 성과가 똑같이 잘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상하게 신규생 유입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물론 코로나 때는 다 힘들었다고 하죠. 근데 그 와중에도 잘 되는 데는 잘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내가 지금
어쩌면 개원했다 생각하고 뭔가 다 알리고 있고 성과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다라고 하는 거, 요거는 지금 되게 위험한 거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2단계부터 한 거예요. STP 전략을 다시 짜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느꼈던 게 뭐였냐면, 우리는 언어를 가르치는 학원인데 애들이 마스크 끼고 수업을 뭐 처음부터 하기도 했고 1학년 아이들은 그러니까 입학할 때부터 그랬잖아요. 그래서 2020년이었을 테니까 그때 학교에 처음 들어갈 때부터 벌써 마스크를 끼고 했었고, 언어 발달이 아직 다 막 완성되고 이런 것도 아닌데 모국어도 안 돼 있는데 영어를 해야 돼.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입모양을 보면서 영어를 배워야지 이것도 같이 좀 시너지가 나는 건데, 그 부분이 부재하다 보니까 당연히 학습 그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실제로 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아이들이 숙제를 그 당시에는 잘 못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학력 저하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잖아요. 학습에 대한 게 집중도 아이들이 잘 못하고 전체적으로 좀 공부를 다 안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숙제 가지고 싸우는 일들이 많았던 거죠. 감정 싸움. 선생님은 해와라, 왜 안 했냐, 제시, 나머지 학습, 보충 막 이래가면서 달달 볶고 있으면 애들은 이제 그거를 못 버티고 퇴원을 그냥 해버리는. 이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원래 있던 수업을 계속 밀어붙이면 안 돼. 이 친구들한테 맞춰서 이 고객 타겟팅을 잘 해서 거기에 맞는 기획을 다시 해서 제품을 이게 뭔가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라서 그때 했던 게, 오케이, 일단 학습을 하긴 해야 돼. 진도 나가야 되고 애들이 성과가 나야 되는데 과제가 문제야? 과제를 수업으로 바꾸자. 이렇게 해서 진도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뭐 원래는 3개월 만에 끝낼 거를 6개월로 늘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이건 극단적인 예지만 아마 6개월까지 2배로 늘리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아이들이 못하면 그 못하는 수준에 맞춰서 우리는 제품을 주면 되는 거야. 상품을 만들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안 하면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우리 소비자들은 전혀 원하지 않는 거를 우리가 자꾸 팔려고 하는, 제가 그 개원했을 때 실패했던 사례랑 똑같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아무리 홍보를 하고 광고도 하고, 그러니까 돈 들여가지고 우리를 알리고 하는데도 반응이 없다 면 다시 앞 단계로 돌아가야 된다. 마케팅 프로세스 중에서 그 2번째 단계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는 얘기 중에, 내가 팔고 있는 이 상품 수업을 너무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해요. 너무 이거에 대한 믿음이 강해버리고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서 너무 사랑하다 보면 가끔은 이렇게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건데도 계속 그거에 붙잡고 있느라 우리가 미련을 갖는 거죠. 그래서 더 장사가 안 되기도 한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이렇게 가차없이 버릴 줄 알고 새로운 걸 빨리 준비해가지고 내보여야 우리가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저는 이 마케팅 이야기를 썼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그 해당 시장에 맞춰서 우리가 고객 수준에 맞춰서 다시 기획, 그리고 판매. 이러면 안 팔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세스를 봤을 때 학원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를 저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하나 팔기라고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쉽더라고요. 아, 마케팅이 너무 어려운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수업 하나를 팔려면 해야 되는 모든 거, 이게 마케팅이구나. 결론적으로는 내가 출근을 할 때 이렇게 화장을 하고 꾸며 입고 나가는 것도 마케팅에 저는 포함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저의 어떤 이미지 메이킹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죠. 어머님을 응대할 때도 분명히 이것도 영향을 미칠 거니까 그것도 마케팅인 거고, 오셨을 때 딱 오자마자 우리 학원 분위기도 다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것들, 아까 그 말씀드린 어떤 조사 이런 거는 그 앞단에 하는 게 맞고, 결국에는 마케팅은 돈을 벌게 하기 위한 어떤 행위잖아요. 판매를 하기 위한 그 과정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하나 팔기라고 생각하면 난 좀 쉬울 수도 있겠다. 등록하는 그 단계까지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럼 어떤 단계에서 그 하나 팔기라고 하는 흐름이 끊겼는지 보면은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이겠죠. 네이버 뭐 블로그를 찾아봤는데 어머님이 문의까지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더 이상 안 오네. 보통 통화까지 했으면 예약하고 오실 법도 한데 안 온단 말이죠. 그럼 그 단계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이런 게 다 그냥 전체 마케팅인 거지. 요즘 말하는 뭐 무슨 마케팅 이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블로그 마케팅 다 좋은데 그게 등록까지 이어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했다라는 것에 그치지 않으려면 결국에는 등록까지 이어져야 될 테니까 전체 프로세스를 다 봐야지 그게 마케팅일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여기서 또 다 스포일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 요만큼 남았어요. 지금 말씀드린 그 마케팅 얘기하면서도 요만큼 남았어요. 요거 직접 구매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이거 말고도 1장부터 벌써 끝났어요. 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1인 학원 성공, 경영 부스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학원에서 원장님 혼자서 일을 하시는 그러한 분들을 위한 책이냐, 이게 아니에요. 애초에 저희가 그거를 1인 학원이라고 칭한 게 아니라 1인 학원은 원장이 곧 시스템인 그런 학원을 의미를 해요. 원장이 곧 시스템인 학원이 뭐냐? 원장이 빠지면 안 돌아가는 학원. 그런 데가 1인 학원인 거죠. 왜냐면 모든 게 다 원장한테 달려 있으니까. 와닿지 않나요? 제발 나 없어도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 내가 언제까지 이거 하나하나 다 결정해야 되고 하나하나 수습해야 되며, 그쵸? 수업도 해야 돼, 상담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원장님들을 위해서 너무 어떤 상황인지 알 것 같았기 때문에 또 그런 과정들을 거쳐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체계를 하나씩 잡아갈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저희도 쓴 책이라 한 번쯤은 구매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더 비싼 어떤 레슨비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아요. 그래봤자 23,000원, 23,000원에 이 많은 노하우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황의 시대에도 나 홀로 점프하는 학원 운영 전략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읽어봐 보시고, 제가 또 마케팅 외에도 다른 파트들 중에서 소개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지혜석 TV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작가님을 제가 깜짝 모셔와서 같이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모두 마케팅 다시 한번 좀 재정의 한번 내려보시고, 우리 학원에 맞는 마케팅 이게 정말 맞을까? 고민해 보신 다음에 좀 새롭게 다시 구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혼잣말 잘해.